안녕하십니까, 강남기입니다. 2025년 5월 4일 일요일경마입니다. 서울경마장 11개 용주 그리고 부산경마장 역시 6개 용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월초경마이긴 한데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 루즈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편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한데 또한 능력 자체가 또 비슷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결코 뭐 쉬운 그런 레이스는 한 경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추천 경기는 서울경마장은 6경주, 7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가 추천해주고요. 부산경마장은 1경주, 3경주 그리고 5경주가 추천해줍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서울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만 드래곤 판타지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이 드래곤 판타지 같은 경우는 뭐 편성차를 만났고 또한 1번 게이트 있죠. 여기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배당을 터트리면서 입상을 하고 나서 그 마필이 많이 변했습니다.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편성 또한 잘 만났기 때문에 드래곤 판타지는 이 편성에서는 빼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거기다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상당히 크죠. 따라서 드래곤 판타지는 요거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는데요. 나머지 후자권에서 팔리는 마필들을 하나같이 미고 때리기에는 다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이 항상 프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자꾸 점프를 하면서 발주를 까대면서 지난번에도 뭐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됐습니다만 2번 게이트 제한물 10분 활용하면서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였죠. 그러면서 최단의 3착인데 오늘 또 안쪽 게이트이긴 해요. 그렇지만 발주가 역시 좀 발목을 잡고 있고 라운 파노라마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제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후미권에서 막판에 살짝 올라오는 맛은 보여줬습니다만 그 걸음을 갖고 믿고 가기는 어려워요. 물론 지난번에 1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라운 파노라마 역시 발주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크라운은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무기력했죠. 편성도 강하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이클립스 탱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낫죠.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클립스 탱고는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있고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곽이지만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는 장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또 뭐 이클립스 탱고를 믿고 한방 승부를 하기는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이 3번과 영동신화입니다. 영동신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을 1400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주행하는 때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발주가 그래도 조금 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발주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동신화가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이 3번과 영동신화를 기본 막군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충만한 나와 있죠. 이 5번마 모닝원더가 배팅의 축입니다. 이 모닝원더 같은 경우는 편성을 역시 잘 만났죠. 지난번에 너무 크게 외곽을 돌면서 차차하게 머무는 그런 마필인데 충분히 뭐 선의권이 움직이면서 막판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모닝원더도 역시 빼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모닝원더는 요거는 충마로 놓고 하고요. 이 글로리데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글로리데이라는 마필도 혈통주 DC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은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마체가 좀 왜소해요. 430kg.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리데이가 선행을 가기가 쉽지 않죠. 선행을 이런 마필은 좀 가면은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을 돌 경우에는 이 외소한 마체 때문에 아무래도 힘 소진이 다른 마필보다 좀 극심하다는 점에서는 글로리데이를 믿고 대길의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미라클 삭스도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선행까지 갔습니다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적당히 팔립니다만 미라클 삭스는 아직까지는 그 걸음의 변화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8번마 위너글로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위너글로리는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위너글로리도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편성은 상대적으로 잘 만났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전개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아요. 선행까지 가면 더욱 좋습니다만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은 뭐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을 약간 돌더라도 선위권에서 움직인다면 뭐 혈통지대시도 이 마필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만한 편성에서는 역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8번마 위너글로리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2번마 소라스타 중심으로 역시 배당판이 돌아가죠. 이번 경주도 뭐 소라스타는 요건 출마를 놓고 가야죠. 오전 경주는 조금 출마가 나와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번 소라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부담 용량이 3kg가 늘어났어요. 57로 좀 무거웠죠. 거기다가 외곽을 아주 크게 돌았어요. 자리를 못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짝이 갖다 댄 그런 마필인데 똑같은 57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안 좋게 히트죠.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한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라스타 역시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8번만 라운 로든 댄스가 역시 대길이죠. 이 라운 로든 댄스는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 라운 로든 댄스라는 마필 자체가 게이트 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1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장군마루가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운로드에서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요. 게이트 딸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편성은 뭐 해볼만 하죠. 따라간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브리더 트로피도 이것도 좀 못 믿죠.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물론 좋은 모습은 보여줬죠. 약간 외곽을 돌아왔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승급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 치고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브리더 트로피가 지난번에 편성이 약한 편성의 이점을 좀 받고 승급전이라는 부담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또 기본적으로 브리더 트로피 자체가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믿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스마트 테이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마트 테이크도 역시 같은 승급전이에요. 그렇지만 스마트 테이크는 지난번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또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역시 근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죠.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점은 이제 결승선에서 꼬리를 좀 돌리는 꼬리를 돌리는 마필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크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외곽을 그렇게 돌면서도 한 발을 더 써낸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스마트 테이크도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거머쥔 이후에 걸음의 변화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테이크를 기본 막군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7번마 챔프소니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죠. 챔프소니 같은 경우는 편성은 상대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죠.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워낙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챔프소니는 선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후차권에 팔리는 마필들이 좀 부족한 단점을 노출하고 있죠. 이 닥터솔러가 역시 대길이죠.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냈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면서 입상을 지켜냈는데, 물론 안쪽 게이트 일점은 가지고 있지만 닥터솔라가 그렇게 뭐 발주가 깔끔하지 못한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뭐 믿고 들어가기는 부족하고, 미닝풀 타임은 지난번에 좀 실망이었죠.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던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착지 불량으로 발전을 매끄러지 못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성적을 착지 불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보여준 게 없어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고, 뭐 데뷔전 때 우리가 노려가면서도 올라올 때 탄력도 보여주고 가능성은 뭐 충분히 비춰줬지만 지난번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희망군주도 사실 별거 없어요. 다실바 기수가 있는 거 말고는 부담 중량도 1kg가 늘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후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챔프소닉이 좀 낮긴 하죠. 나머지 마필들은 정말 고만고만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의외의 마필 한두 보병을 노려갑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충분히 이제는 능력을 발휘해 줄 타이밍이 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컨디션도 올라왔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따라서 7번만 챔프 소니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노리고 가고요. 나머지 뭐 챔프 소니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북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요.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이 뭐 2착 내지 3착 아니면 또 다른 복병과 2착 3착 하면서 이게 3복 승식에서는 또 고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3복 승식까지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어쨌든 7번 챔프소니 붙이면서 주력은 요 중배당 주력 한방으로 노리고 가는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안쪽에 2번마 에코월드, 또 3번마 하이폴리, 요 두 마필이 대길 형성이에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요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에코월드는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나긴 했지만 두 마필 모두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 에코월드는 이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상태감이 좋아요. 따라서 하이폴리보다는 그래도 역시 에코월드가 훨씬 좀 안정감이 있다 내 보여지고, 하이폴리는 뭐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죠. 좀 무기력했어요. 그 전에 그 3월 22일 날은 중반에 이제 선행을 뺏어내면서 낙승을 얻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편성이 워낙 약했었던 효과를 좀 받고, 지난번 승급전에서는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림이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폴리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는데 요 대끼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들고, 민트플레이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이마필도 뭐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송당 황태자도 외곽 게이트의 승급자라는 부담,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이번 경주도 복봉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요. 저는 금화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이 7번마 천지스카이라고 봅니다. 이 천지스카이 같은 경우도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발주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전 구간에 걸쳐서 꾸준히 뛰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중간 내지 이제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뚝심 싸움에서는 천지스카이도 얼마든지 한 발을 써낼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6착을 올라올 때 과정을 보면 끝걸음 자체는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성도 잘 만났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번 에코월드가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천지스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4번마 벤지, 여기에 2번마 로드 투 스프링,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이번 경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번, 2번의 대기리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벤지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죠. 그렇다고 해서 발주도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충분히 선위권에서 역시 따라가면서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마필인데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해볼 만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이번 뭐 로드 투 스프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선행을 가서 역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이제 승급전인데 이번 경주 역시 뭐 3번마 글로벌 헤로인 또 하늘보스 탱그레 이런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죠. 안쪽에서 선행을 째고 나가는 순간에는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처럼 선행을 가서 막판의 여력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역시 이 마필도 승급전이지만 해볼만하고 글로벌 헤로인은 역시 승급전인데 상대적으로 지난번 편성이 좀 약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하늘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5번 게이트인데 선행을 가기도 좀 쉽지 않죠. 안쪽에 3번마 글로벌 히로인이나 또 로드 투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늘보스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트리플 J 같은 경우도 워낙 늑발을 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자력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마필도 뚝심은 약간 가지고 있는데 발주가 안 되는 늑발마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는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승급전이지만 벤지나 로드 투 스프링이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 역시 선행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죠. 따라서 4번, 2번의 대끼리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맛 4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편성은 뭐 이렇게 썩 강한 편성은 아니죠. 따라서 펠로 엘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펠로 엘토는 지난번에는 루나 스테이크 대상경주였었죠. 안발들 대상경주에서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펠로 엘토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레이스램이 워낙 느립니다. 따라서 워낙 편안하게 나서는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펠로 엘토 비록 지난번에 안발들 대상경주였긴 했지만 대상경주에서 꼴찌를 한 그런 상황인데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굉장히 크죠. 충분히 능력을 이번 경주 발휘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성실용도 나쁘진 않아요. 이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돼서 심한 기복을 보여줬죠. 역시 이마필도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인데 성실용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했다 손치더라도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요것도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거미블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요거 추천 경기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착차는 이창마와 2와 2분의 1 맛이지만 느낌적인 면에서는 한 4, 5맛이 이기는 것처럼 상당한 여유를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거미블루도 가능성은 배제는 못해요. 따라서 뭐 거미블루도 가능하고 성실영웅도 가능한데 뭐 그래서 이제 대끼리 준대끼를 팔리는데 저는 뭐 성실영웅도 좋고 거미블루도 좋습니다만 이 브라이트 카이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브라이트 카이도 뭐 적당히 팔리는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 브라이트 카이는 이제 승급을 해서 두 번의 레이스에서 충분히 정을 했어요. 그것도 쓸데없이 1700을 뛰었어요. 이 마필은 그 거리 적성이 길지 않아요. 1400이 적정거리입니다. 따라서 1700에서는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정거리는 1400으로 내려왔고 거기다 또 3번 게이트예요.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승급을 해서 충분히 적응을 했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또 적정거리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성실영웅, 거미블루 이런 마필도 가능하긴 한데 오히려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브라이트 카이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9번마 펠로 엘토와 3번마 브라이트 카이, 9번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맛 4등급 1200m입니다. 안쪽에 2번맛 사마이꽃과 8번 닥터해피 요 두 마필이 대길이죠. 이 대길이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뭐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 모두 이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행 마필들이죠. 선행 충돌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사마이코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선행을 가야 좀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 3월 7일은 약간 외곽에서, 깔끔한 선행은 아니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에 역시 선행을 못 가니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게이트에서 어떻게든 사마의 곳은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그 가는 과정 자체가 깔끔해야 돼요. 문제는 닥터해피예요. 닥터해피도 선행을 가면서 지난번에 3마신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승급전이죠. 따라서 8분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거 선행 못 가면 닥터해피도 입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사마이 꽃도 그렇고 닥터해피도 그렇고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닥터해피보다는 저는 사마이 꽃이 그래도 좀 더 낫다 봅니다.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닥터해피보다는 3회의 꽃이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회의 꽃을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3회의 꽃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뭐 닥터해피도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 승급자리라는 점, 선행은 못 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거 인기만 끌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트로피웨어 요거 괜찮죠. 트로피웨어는 일단 부담 중량이 1.5 빠졌어요. 54.5kg 아주 홀가분하죠. 거기에 몰로 기술 기승했고 요거는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사마이 꽃이나 닥터해피가 페이스 좀 빨리 가져가면서 경합성 H를 펼치면 펼칠수록 트로피웨이에게 기회가 올 수 있죠. 요거 트로피웨이 그런 측면에서는 요건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을 노리고 합니다. 중간에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이죠. 인기 마필이 뭐 닥터해피, 또 타마의 꽃 이런 마필이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이게 사마의 꽃이나 닥터해피가 선행 싸움을 하면서 이제 앞선 자체가 무너진다면 뭐 우당탕탕하면서 복대복 막건으로 그냥 뭐 의외의 마필도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관리형,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또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요 복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건을 요거를 주력 막건으로까지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배상에 제대로 된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난타전 경주죠. 전력 자체가 비슷한 그런 마필들이고, 종합지 상으로도 역시 뭐 여러 두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아라모어와 금악진주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물론 뭐 요 두 마필도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인 거 맞죠.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좀 이쁘로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아라모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체력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샥이 온 그런 마필이고, 오늘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같은 체력 전개가 또다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다는 점,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것은 플러스 알파는 있죠. 그렇지만 아라모아도 확실한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점. 금박진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55kg가 로 늘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3kg,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오늘 0.5kg가 어쨌든 더 늘어났어요. 55.5kg. 물론 1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이제 스마트 삭스, 파이널 축제 이런 선행마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기 관건이죠. 선행을 못 가면 55.5kg의 부담 중량은 요거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일동박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컨디션 자체는 올라왔어요. 지난번은 현장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차에 머무른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는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동박수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 스마트 삭스는 문세영 기수가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지켜냈는데 여력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선행을 이번 경주 과연 갈 수 있느냐, 안쪽에 1번 금화 진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 충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삭스는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은빛 돌풍도 맨날 경주 끝나면 올라오는 마필이죠. 발주가 좀 늦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금 언급해 드린 마필들도 나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언급해 드린 마필 외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기 순위 자체는 밀려나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거기다 또 컨디션의 변화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기본 배당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적중이 뭐 보장이 된다면 배당은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마필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기 때문에 역시 어느 마필이랑 붙여도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따라서 그 보병을 노력하는데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목 막군에 대한 메리트도 이번 경주 넘쳐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박남규 스타일답게 배당판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그 보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본 막공까지 요거를 주력 막공까지 노리고 갈 수 있는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접전 경주죠. 4번마 레몬파이 그리고 희망나니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 밖에 뭐 하이퍼포스 또 로날드 더 오아시스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레몬파이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은 3kg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사마신의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이고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난 부담 중량 3kg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8번 희망나니 같은 경우도 이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이거 뭐 데뷔전 때 전혀 안 팔릴 때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6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서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모처럼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어요. 1400. 저는 이 희망나니는 단거리 위주로만 쓰면 1등급에서도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경주거리는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오고, 최근에 1600에서도 나름 이제 정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담 중량까지 내려갔죠. 53.5kg. 따라서 뭐 1400이라면 선행을 가면 좋습니다만 레몬파이어 먼저 가면 그 옆에 갖다 붙여놓고 아니면 그 뒤에 따라가도 얼마든지 1400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9번 하이퍼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약간의 외곽을 놓긴 했지만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결과고, 여기 이제 로날드도 사실 별거 없어요.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대기까지 팔렸습니다만 역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1번 게이트 큰 의미 없어요. 이 마필은 뭐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가 좀 갇힐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레몬파이나 희망나니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있고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 대끼리가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레이스예요. 두 마필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 8번의 대길의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오전 경주가 좀 충무가 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였다면 이제 오후 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전력 자체가 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나노마신이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 안쪽에 이번 콜긴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물론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게 뭐 확실한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니죠. 나노마신은 일단은 승급전이에요.
지난번에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역시 뭐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 편성이 아주 센 편성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또 아주 루즈한 그런 편성은 아니고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 마신도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이번 뭐 콜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따라가면서도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선행을 쏘고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콜긴도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인기 마필은 아니라는 점. 뭐 금빛 천하도 역시 승급전이죠. 3착으로 승급을 한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금빛 하나도 뭐 메리트가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엔딩 파이어는 컨디션 많이 올라왔어요. 이마필은 요건 데려가야 돼요. 인기대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는데 상태감도 좋고 다만 이제 1600 첫 도전인데 뭐 거리 적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엔딩 파이어는 요건 반드시 간식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노려가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레이스 흐름도 아주 빠르진 않죠. 뭐 콜리긴이나 카우보이 킹, 원편킹 요 정도 마필이 앞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을 역시 한때 빨리 움직이면서 중간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기만은 존재하는데 그렇게 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복대복 막군으로 엮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랑 붙여도 배당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군으로 엮인다면 더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는 그 전까지 노리고 가야 되는 오늘 서울간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마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부산금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4번마 위대한 선택, 여기에 8번마 라스트 드래곤, 요 두 마필이 대기를 양상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두 마필이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두 마필 모두 단점이 있어요. 일단 라스트 드래곤은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담 용량을 낮추면서 도전을 했는데 최선의 3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55.5의 부담 용량은 역시 좀 문제가 되죠. 다만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55.5의 부담 용량은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지고 위대한 선택도 뭐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600이라는 경주 거리예요. 이 위대한 선택이 1400까지가 적정거리입니다. 추임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추임만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1400을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3월달에도 1600에서는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16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위대한 선택도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과연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역시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나 있는 보병을 역시 노력합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그 마필의 수준이 고만고만해요.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격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는 이번 경주 역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 복대복 막군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뭐 기본 배당 자체는 대길 배당 자체는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따라서 복대복 막군으로 엮였을 경우에는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점까지 노려가는 부산금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나이스포스를 축으로 역시 후청말 찾는 그런 레이스죠. 나이스포스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부담 용량은 1.5kg, 51.5 좀 무겁긴 하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갖고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페이스는 빠른데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나이스포스는 충분히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고 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스포스는 요거는 나름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울트라 망치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문제는 이제 울트라 망치도 지난번에 체를 연결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에게 머무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고 때리기는 좀 위험 요소가 있고, 가나산에도 마찬가지죠. 부담력이 늘어났고 일단 기복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편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따라서 늘어난 경주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이것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거센 빅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체력이 연결했습니다만 걸음발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는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복병은 바로 외곽의 10번마 춤추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 이후에 충분히 가능성은 비춰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4월 5일날 이제 경주 제외가 되면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경주력도 있는 마필이죠. 나름 발주도 좀 되는 마필이고 뚝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울트라 망치도 선행형 슬프성을 가지고 있고, 뭐 가나선 레이도 이번 게이트에서 어쨌든 앞에 가려고 할 테고, 옆에 있는 문학 홀리데이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앞선 자체가 조금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춤추는 장미는 정계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일단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죠. 보여줄 그런 매력은 좀 더 있는 마필 이에요. 적절한 스타트력, 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힘을 쓰지 않고 여유 있게 따라간다면 결승선에서 막판 한 발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춤추는 장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 1800으로 펼쳐지는 코리안 오커스 대상경입니다. 앞말들 최고의 레이스죠. 일단 판타이트 밸류는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입니다. 요거는 뭐 빼기고는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충마로 인정이 돼요. 지난번에 루나 스테이크에서도 오마신의 착차 굉장히 컸어요. 오마신은. 따라서 뭐 늘어난 경주거리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봐요. 다른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좀 부담이 되는 반면에 판타이트 밸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보여준 능력도 가장 낮고, 따라서 뭐 판타이트 밸류는 이건 뭐 이 판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충마로 놓고 하고요. 여기 이제 오늘도 스마일, 보령 라이트킨, 또 라임트리 이런 마필이 팔리죠. 아무래도 요 세 마필 안에서 후창마가 가려질 공산이 높죠. 라임트리나 보령 라이트킨은 지난번에 이제 루나스테이크에서 3차가 4차인데 라임트리가 3차인데 이제 강착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보른 라이트퀸이랑 착순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뭐 두 마필 모두 좋은 모습은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보른 라이트퀸이나 라임트리 이런 마필보다는 저는 오늘도 스마일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도 스마일은 이번 경도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선행의 메리트는 굉장히 크죠. 게이트 이탈도 굉장히 빠른 그런 마필이고, 혈통적 이득시가 높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4등급 승급전에서 그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 외곽에서 결국은 그 우승을 거머쥘 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어요. 마필이 성장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14마신의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가는 오늘도 스마일은 뭐 1800 안 뛰어본 단거리 위주로만 경주를 경험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1200까지만 뛰어보고 뭐 1300, 1400도 안 뛰어본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갑자기 600m가 늘어난 경주거리는 부담이 됩니다만, 기본 능력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감안해 본다면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 저는 무난하게 소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큰 이변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안말드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타스틱 밸류는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하고요. 보르나이티킨, 올드 스마일, 그리고 라임트리 요 샘발표 중에서는 저는 3번마 올드 스마일이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 충분히 살려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7번,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견주입니다. 안쪽에 5분마 리얼딜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캡틴 타임 요 두 마필이 대길 양상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저는 이 대길이가 지켜지기 결국 쉽지 않다고 봅니다. 리얼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번 경기는 이제 승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지난번에 승급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3등급에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은 역시 늘어났고 역시 부담 중량이 조금 민감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어들도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렇게 여력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얼딜도 요거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리얼딜보다는 키든 타임이 전 낫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리얼딜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캐틴 타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1번 게이트 2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컨디션 자체는 지난번보다 올라왔고 1번 게이트 2점을 감안해 본다면 캐틴 타임도 확실한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리얼딜보다는 캐틴 타임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강 캡틴도 상승세이긴 한데 역시 승급전에는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블랙모션 같은 경우도 지난번 3차까지 오고 왔는데 최선이었어요. 거기다 부담 중량 1kg가 늘어나서 58kg.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 5번, 1번의 데키리가 지켜지기는 결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보병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팔리는 마필과 안 팔리는 마필들이 따라서 뭐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도 전개적인 측면이나 뭐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요거 딱 레이더에 걸린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가면서 이게 5번 1번이 너무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 역시 넘쳐나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박랑규 스타일답게 철저하게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안쪽에 2번마 창조의 아침 그리고 6번마 프로시드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창조의 아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잘 걸으면 내주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준우승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다만 편성은 잘 만났어요.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계속 최선의 이착이었다는 점. 거기다 최근에 1800에서 계속해서 입상을 해내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필이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따라서 부담 중량이 어쨌든 0.5가 더 늘어났죠. 56.5kg.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창조의 아침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요거 인기만 끌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 날이 보이고 프로시드가 낫죠. 프로시드는 3kg의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도 가능합니다. 물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갔을 때는 얼마든지 능력을 극도화할 수 있고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또 외곽을 돌아야 되는 또 거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선행을 간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시드가 창조의 아침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백룡 같은 경우도 역시 물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곽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승에서 선행을 좀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선행을 못 가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서머 파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중반에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요. 부담 중량이 3.5 좀 많이 늘어났죠. 지난번보다는 페이스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전개를 또 하면서 3.5에 늘어난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4번마 럭키붐이에요. 럭키붐도 최근에 좀 액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승급전에서 오차게 머물렀고, 지난번에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면서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컨디션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번 경주를 앞두고도 컨디션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의외로 좀 부진한 기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럭키붐의 뚝심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6번마 프로시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4번마 럭키붐, 따라서 6번, 4번 막권을 이번 경주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800m입니다. 2등급 치고는 뭐 편성 자체는 그렇게 썩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죠. 따라서 10번마 신의 이름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뭐 신의 이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사실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우승을 거머쥐었고 부담 중량은 1kg가 늘어났는데 역시 편성은 해볼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신의 이름 선전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후차권에서도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이 좀 낮죠. 엘도라도 강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3.5의 부담 용량은 정말 무겁습니다. 57. 최근에 연투를 해냈지만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에 늘어난 3.5의 부담 용량 이 대끼리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이언트 펀치도 역시 승급전이죠. 지난번에 기적인 선행에 성공하면서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뭐 끝걸음의 여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일단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모색할 텐데 6번마 걸작원, 여기 이제 10번마 신의 이름, 상대 선행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승급전임을 감안해본다면 역시 자이언트 펀치도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썬더드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이 썬더드림은 11주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간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발주가 유난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원래 발주가 아주 그렇게 나쁜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자이언트 펀치나 걸작원 또 신의 이름 이런 마필 보내놓고 네다섯 번째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컨디션이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따라서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빠르지 않은 레이스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경기는 10번마 신의 이름과 5번마 썬더드림, 10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